네. 예, 또 일주일이 예, 금방 지나갔습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예, 예. 그 어제 예. 뭐 또 대선 예. 2차 토론도 있었고 예. 뭐 간단하게 예. 우리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예. 이준석하고 예. 김문수하고 예. 단일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3차 토론까지는 하고 그날 밤에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기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예. 이제 긴장을 좀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고 주고받는 게 명확하고 원하는 걸 각자 얻을 수 있다면 되겠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뭐 하든가 말든가. 예, 하든가 말든가. 하든가 말든가. 별 관심 없습니다. 예, 예, 예. 자, 해봐야. 그 오늘 갖고 온 주제가 예. 약간 국제적인 이슈예요. 예, 예. 사실은 원유, 예. 원유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저기 미국하고 예. 미국하고 남미 관계에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도 예, 예. 합니다. 예. 자, 베네수엘라. 예. 지금 베네수엘라 갖고 왔는데 사실은 베네수엘라 상황은 우리나라랑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레임이 예. 일정 부분으로 굉장히 고착이 돼 있다. 예. 그리고 베네수엘라 하면 차베스 예.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예. 차베스 전 대통령에 대한 악마가 예.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에서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예. 자 베네수엘라 하면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 미녀들의 나라 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뭐 예. 이쪽인데 하여튼 베네수엘라 문제. 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가 그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기는 지난 이제 선거 과정을 통해서 네네네. 자꾸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 제시하는 정책들이 자꾸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런 식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 나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퍼주기식 그런 무상의 복지 정책은 아니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럼 베네수엘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망했나? 어느 나라지?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궁금해지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제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게 특정 한 분야만 딱 떼가지고 프레임을 거는 것은 선동을 할 수는 있으나 또 중요한 것은 본질을 깨우치지 않으면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객관적으로. 그렇죠. 일방적인 주장하는 아주 단편적인 내용만 갖고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조금 이제 역사부터 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베네수엘라 하면 예.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건 예. 자 국힘이 그런 프레임을 갖고 오기 참 편한 게 예. 산유국이에요. 예. 산유국이면 중동처럼 부가 어마어마해야 그렇죠. 되는데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그렇죠. 좀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1910년대부터 석유가 발견되어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최대의 호황을 누렸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어졌는데 이걸 다 이제 또 그 원래 그 민간 회사들이 개발하던 걸 국유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에 대한 수익금이 다 이제 국가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 넘쳐나니까 이 넘쳐나는 돈을 가지고 무상 복지, 무상 교육 이렇게 해서 예. 뭐 복지 수준을 엄청나게 강화를 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부흥이 되니까 남미의 뭐 파리 뭐 세계 최고의 뭐 경제를 갖춘 나라까지도 됐는데 아 그러기까지 예예 누렸었군요. 누렸었는데 예. 이게 90년대 200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기름값이 이제 급락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복지 지출했던 것들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수입이 줄고 지출은 유지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을 했는데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극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극복을 못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세계의 최빈국으로 전락한 이런 사태인데 자 이거를 가지고 한쪽만 딱 놓고 보면은 무상복지 또는 무상교육 등 지나친 복지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냐 이것도 일정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 망하는 근본 원인은 사실은
그러한 것이 100% 원인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석유 의존도입니다. 석유 의존도. 예. 그러니까 GDP 국가 총생산의 90% 이상이 석유 하나로만 했거든요. 아, 석유만 바라봤구나. 예,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1800년대,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농축업 또는 그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된 농업의 부국이었어요. 카카오도 있었고, 뭐 면화도 있었고, 축산업도 발달했었는데 네. 나중에 국가가 이제 석유에 몰빵을 해버리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석유가 팡팡 나고 돈이 들어오는데 누가 뭐 농사 짓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석유 의존도에 활동을 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벌어지는 돈이 계속해서 벌어질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들인 기준으로 복지에다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황이 틀려요. 그러네요. 예, 거기는 하나의 석유에서 나온 자원으로 돈을 벌어서 미래에도 계속 돈 벌 걸 생각해서 복지에 과다하게 투자한 거고 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대기업도 중소기업, 뭐 국영기업도 있지만 민간기업들, 자영업들 산업에 다가가를 시켰죠. 그렇죠. 생태화가 다 돼 있고 수출 중심의 국가이고 네. 여기에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정 부분을 부의 재분배, 일정 부분을 복지에 좀 투자를 하자. 이게 다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라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못했던 복지를 좀 강화하자는 의미지. 베네수엘라처럼 석유 하나로 돈 벌어갖고 앞으로도 계속 돈 벌어지겠지 하고 무조건 돈 때려 박는 이런 거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일단은 포퓰리즘을 한 측면도 그러면 있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있긴 있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돈이 벌릴 줄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니었다. 예, 예. 근데 마치 민주당이 예. 국민의힘 팀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예. 그러면 이게 경강부회네요. 자기가 딱 걸어서가지고. 그렇죠. 침새봉대죠. 예. 특정한 한 분야만 탁 걸려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틈만 보이면 그 하나 탁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왜곡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도 망한다. 예, 근데 민주당의 정책도 보면은 그 단순히 뭐 부의 재분배 무상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 부분도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해서 AI 부분도 그렇고 뭐 데이터, 신재생 에너지 여러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걸 통해서 성장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베네수엘라하고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맞지가 않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또 하나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어찌됐든 2013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차베스가 죽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음에 나오는 어떤 대통령도 또는 정치인이 뭔가 그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라는 게 정치인이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느 뭐 정치인 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뭔가 수단을 다 동원을 해요. 이게 의회가 됐든 뭐 행정부가 됐든 싹 다 동원해가지고 오리 무조건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 하고 나머지 반대하는 세력들, 정적들은 다 제거해버려요. 그건 독재잖아요. 그렇죠. 예, 카르텔 독재.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두로라는 대통령도 거기에 당선이 됐는데 네. 그랬으면은 지금까지 이래저래해서 망했다. 그럼 지금부터는 경제 체질을 좀 변화를 줘야죠. 국제사회에 좀 개방도 하고 네. 국영기업도 다시 민간하게 해서 해외 자본도 끌어들이고 네. 5년, 10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또 투자하고 좀 보통을 나눕시다 해야 되는데 그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 해버리고 돈 몰래 빼먹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 휘둘러버리고 반대파 언론 통합하고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다 잡아들이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베네수엘라가 살짝 그 극복하는 듯 보였지만은 다시 좀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2019년도에는 세상에 전 국토의 80%가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20년대에 최근에 들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잘 극복이 되지 않고 그러면 좀 심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국민의힘의 말처럼 예. 베네수엘라가 복지 포퓰리즘으로 해서 예. 망한 것이 아니고 예. 물론 일정 부분 그게 예측을 못한 정책 실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독재 카르텔에 의한 그렇죠. 자기네들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사회-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렇죠. 미래사회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석유가 아직도 엄청 많은데 알고 있어요. 이 석유를 매장량이 그렇죠. 1위라고 근데 하더라고요. 이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뽑아내지 못하고 거기 또 중진류 가지고
정제를 잘해야 되는데 이 기술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주 원인이지 단순히 뭐 많이 복제했다라는 것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마무리로 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12.3 계엄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예. 우리나라의 20년 뒤, 10년 뒤의 모습은 베네수엘라인데.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베네수엘라 이야기는 여기까지. 예. 네. 잘 들었습니다.